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토캐드 2017 출시 기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후 4시에서부터 약 30분 동안 오토캐드 2017 신기능 소개를 다우데이터 기술지원팀 이정화 대리가 발표 진행할 예정이고요. 4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오토캐드 2017 커스터마이징 관련해서 SPCK 기술 담당인 박주연 대리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대기 중인 오토데스크 공인 총판 기술지원팀이 채팅을 통한 답변을 드리거나 발표를 마친 후 Q&A 시간에 답변을 드릴 예정이며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세미나 이후 이메일을 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세션마다 소정의 선물과 함께 재미난 퀴즈도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영화 관람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에 꼭 참여해서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공인 총판 다우데이터 기술지원팀 이정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토캐드 2017 버전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기능,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멤버십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새롭고 향상된 기능으로 매년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오토캐드 사용자분들께 매년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2016 버전의 컨셉이 신속하고 정교한 도구였다면 오토캐드 2017 버전의 컨셉은 신속하고 더욱 정교한 도구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전 버전까지는 매년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오토캐드 2017 버전은 물론 새로운 기능도 추가가 되었지만요. 전반적으로 기존의 기능들을 더욱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더욱더 강력해진 기존 기능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주요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뒷부분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눈으로 한 번씩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토캐드 2017에서는 PDF 파일을 오토캐드 객체로 가져올 수 있고요. 도면을 클라우드에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쉽게 중심선이나 중심 표식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를 방해하지 않고 업데이트 알람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토캐드 2017의 향상된 기능에 대한 주요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눈으로 한 번씩 어떤 기능이 강화가 되었는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쉬워졌고요. 조정 모델 객체에 객체 스냅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 3D 모델을 외부 3D 프린팅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주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간소화입니다. 오토캐드 2017에 새롭게 출시된 중심 표식 기능과 중심선 기능으로 중심 표식과 중심선을 쉽게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심 표식이나 중심선을 작성할 때 객체 스냅 모드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익스텐드 또는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선 길이까지 조절하는 그런 디테일한 작업까지 해야 했지만요. 이제는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명령어 하나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관된 객체를 이동시키면 중심선 또는 중심 표식도 객체와 함께 자동으로 이동에 대한 업데이트가 됩니다. 중심선은 선 단위로만 지원이 되는데요. 블록이나 폴리선일 경우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선 세그멘트만 인식되어 중심선이 작성됩니다. 또 중심 표식은 원과 호만 지원이 되고요. 중심 표식도 중심선과 마찬가지로 블록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경우 블록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원 또는 호 세그멘트만 인식되어 중심 표식이 작성됩니다. 혹시 제가 앞부분에서 오토캐드 2017의 컨셉을 설명드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더욱 정교한 도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래픽 성능 개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기존 버전에서는 객체들을 선택해서 move 또는 copy 명령을 실행할 때 명령 미리 보기에서 끊김 현상들이 조금씩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끊김 현상이 오토캐드 2017 버전에서 조금씩 더 개선이 되어 보다 깨끗한 미리 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그래픽 성능이 조금씩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술 지원을 하다 보면 도면을 열거나 불러올 때 도면을 미리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더 키울 수 없는 그런 설정 방법이 없냐라는 그런 기술 문의를 종종 받곤 했는데요. 바로 이 기능들이 오토캐드 2017 버전에서 크게 개선이 돼서 미리 보기 공간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더 커졌습니다. 또 오토캐드 프로그램 유저들 중에서 app load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리스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창 크기 조절이 불가능했던 것에 비해 오토캐드 2017 버전에서부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편리해진 기능들로 분류해 놓은 기능들은 오토캐드 2017 버전의 실사용자분들을 위한 개선된 인터페이스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연결입니다.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 중 개인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PDF 임포트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PDF 파일을 PDF 언더레이로 부착하여 단순 이미지 파일 형식과 같이 사용했던 반면에 오토캐드 2017 버전에서부터는 PDF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와 객체를 오토캐드의 객체로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 상단의 첫 번째 이미지부터 보시면 기존 DWG 도면 파일을 플롯 명령을 이용해서 PDF 파일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빈 템플릿 파일에 PDF 임포트 명령을 이용해서 미리 출력한 PDF 파일을 불러오면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 파일을 보시는 것처럼 부착된 이미지 객체로서가 아닌 각각의 DWG 객체로 변환되어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과정을 스크린샷 이미지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플롯 명령을 이용해서 PDF 파일로 내보낼 때 플로터를 선택할 경우 DWG2 PDF 또는 오토캐드 PDF로 선택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DWG2 PDF 또는 오토캐드 PDF로 지정해서 출력을 해야 PDF 파일 내에 레이어 정보와 글꼴 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PDF 파일을 다시 DWG로 변환을 시킬 경우 도형 객체뿐만 아니라 레이어, 그 다음에 글꼴 정보까지 도면 객체로 변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도비 PDF나 한컴 PDF 플로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플로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PDF는 레이어 정보나 문자 정보를 포함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DWG 변환에 일부 제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글꼴 정보를 어도비 PDF 또는 한컴 PDF로 변환시켰을 경우와 오토캐드 PDF 또는 DWG2 PDF로 변환시켰을 경우의 이미지인데요. 상기 이미지는 글꼴 정보를 읽지 못하고 깨진 도형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기에 있는 이미지는 깨끗하게 글꼴 정보를 읽어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캐드 PDF 또는 DWG2 PDF를 지정을 해서 변환시켰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글꼴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로 환경적인 요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글꼴 스타일입니다. 오토캐드에서는 트루 타입의 폰트와 SHX의 CF 타입의 글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 글꼴인 트루 타입의 폰트를 사용해서 다시 DWG로 변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없이 문자로 인식되어서 문자 객체로 변환이 되지만요. SHX 글꼴을 사용할 경우에는 글꼴 정보를 읽어오지 못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여러 객체별 변환 테스트를 한 결과값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 주석과 하이퍼링크 변환 테스트를 한 결과값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것도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은 설계 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SBCK 박주현 대리가 다음 세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신기능 소개에 대한 요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뷰 기능이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도면 뷰를 클라우드에 공유하는 것으로 검토자는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오토캐드 기반의 제품 없이도 간편하게 도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설계 뷰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박주현 대리의 다음 세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미지 파일은 조정 모형 객체를 CAD 프로그램에 부착시킨 이미지 파일인데요. 조정 모형 객체는 오토캐드 2016 버전에서부터 부착은 가능했고요. 오토캐드 2017 버전에서부터 이 기능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 부착된 조정 모형에서 객체 스냅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화를 주제로 오토캐드 2017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이전 버전의 오토캐드 사용자 환경의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사용자 설정 마이그레이션 대화 상자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미지 형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변경된 환경에서 좀 더 쉽게 마이그레이션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토캐드 2017 버전에서부터 사용자는 워크플로우를 방해받지 않고 각 클라이언트 PC에 설치된 제품별로 오토데스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팩이나 핫픽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알림을 전달받으실 수가 있고요. 튜토리얼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거나 컨텐츠 라이브러리 등을 참조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토캐드 2017의 제품 소개에 대한 마지막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오토캐드 제품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저가로 판매 유통되는 타 업체의 캐드 프로그램들도 확장자명은 공통으로 DWG를 씁니다. 하지만 같은 확장자명을 쓴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동일한 기술력으로서의 도면 무결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토데스크만의 DWG 기술력은 설계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와 오토캐드의 라이트 버전인 오토캐드 LT의 제품 비교표인데요. 이것도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발표 자료는 세미나 이후 전달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캐드 2015 버전에서부터 2016, 2017 버전의 버전별 비교표입니다. 매년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오토데스크의 새로운 기능과 함께 기술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매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시켜 사용자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고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매끄러운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캐드 2017의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2016년 새롭게 달라진 오토데스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31일 이후 오토캐드 연구 라이센스가 판매가 중단이 되었고 7월 31일 이후에는 오토데스크 전 제품이 기간제 라이센스인 멤버십으로 판매 형태가 변경되는데요. 오토데스크는 이제 계정 기반의 멤버십으로 그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새롭게 변경된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멤버십은 기존 데스크탑 서브스크립션 또는 DTS라고 불렸던 이른바 기간제 라이센스를 의미하는데요. 멤버십은 사용한 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유연한 라이센스 구매 방법을 제공합니다. 연구 라이센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정품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과 하위 3단계까지 사용 권한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사용 기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예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구매하실 경우 글로벌 사용 권한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통한 실행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브스크립션 센터 명칭도 오토데스크 어카운트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서 기존의 서브스크립션 혜택을 모두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데스크 계정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임의로 가입해서 계정을 생성하셔도 기본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 시간에서는 오토데스크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생성되는 오토데스크 계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을 구매하게 되시면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오토데스크 계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정 사이트를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화면에서 제가 기재를 해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련 번호와 같은 보유 제품 정보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거나 보유 중인 제품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웹 사례 작성을 통한 오토데스크로의 직접적인 제품 기술 지원, 그리고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계정일 경우 보유 자산을 관리를 하거나 사용자 및 권한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드 실행 시 로그인 계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캐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실행했을 때 최초 1회에 대해서 제품 활성화하는 정품 인증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이제부터 이 활성화를 하는 대신 로그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이 오토데스크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성된 오토데스크 계정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도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유상과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도 박주연 대리 세션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소정의 선물과 함께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 두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정답자는 선착순으로 두 분씩 총 4분을 한번 뽑을 예정입니다. 네, 한번 집중해 주세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오토캐드 2017에서 새롭게 추가된 핵심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아직 정답자가 다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정답자는 정답과 함께 세션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제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예산의 제약이나 워크플로우의 증가 또는 인력수의 변동에 따른 영향 없이 복잡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이번에 오토데스크에서 새롭게 선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요것도 총 2분 말씀드릴 거고요. 아직 정답자분이 네,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저희 세션 다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좀 관심을 갖고 네, 발표를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우데이터 기술지원팀 이정아였고요. 다음 세션은 SBCK 기술 담당인 박주연 대리가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CK 오토데스크 기술 담당 박주연입니다. 오늘 저는 오토캐드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와 클라우드 사실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몇 년 전부터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정보 자체를 접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3가지인데요. 오토데스크 A360, 오토캐드 360 프로 모바일 앱, 오토데스크 익스체인지 앱스 이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A360인데요.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오늘 제 발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붉은색으로 보안 온라인 서버 세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A360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저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설계 전체 과정을 중앙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도면이나 3D 파일을 바로바로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6가지 기능은 제가 원격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사용자 설정 동기화. 사용자 설정 동기화는 내 계정을 로그인을 통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작업 공간이나 도구 팔레트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 내 설정 그대로를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원격 액세스는 작업을 하다 보면 사무실 외에 집이나 다른 원격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필요한 도면을 USB에 사용해서 복사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A360에 업로드 하셔서 해당 문서에 액세스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오프사이트 저장소는 붉은색으로 보안 온라인 서버 세트라고 적혀 놓은 것처럼 오토데스크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도면을 A360에 저장하는 것은 유지 보수되는 안전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토 및 공동 작업이 상당히 편리해졌는데요. 앞에 이정아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도면에 링크를 생성을 해서 그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360 모바일 장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타블렛 장치에서 A360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오토데스크에서는 렌더링이나 분석, 문서 관리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고사양의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고퀄리티의 렌더링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A360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토데스크 계정이 필요한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생년월일, 주소 입력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쉽게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바로 생성하실 수 있고요. 무료 계정은 5GB, 그리고 오토데스크 멤버십에 가입하면 25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럼 실제 오토캐드 상에서 A360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 2017의 초기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 3가지 작업 환경이 있고요. 오른쪽 상단 아이콘을 통해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이 없다면 등록 아이콘을 통해서 쉽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계정 로그인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작업 환경을 그대로 불러올 건데요. 저는 최근에 클래식 작업 환경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따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작업 환경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오토캐드를 백업받지 않고 재설치했다 했을 때도 이렇게 로그인만 통해서 바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제 계정으로 아까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클래식 작업 환경이 생겼죠? 저는 클래식 작업 환경을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이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바로 원래 사용하시던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아웃은 로그인했던 그 목록에서 하시면 되고 이전 설정으로 돌릴 건지 그대로 놓을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설정으로 돌리는 걸 선택했고 제가 로그인하기 이전 상태로 화면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해서 제가 A360 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6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데모를 위해서 도면을 하나 열 거예요. 도면을 열 때도 열기에서 바로 A360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제가 그동안 동기화해서 사용하고 있던 도면들을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하나 열게요. A360에서 열었지만 다만 저장 공간이 내 로컬 PC 없다 뿐이지 똑같이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는 이 뷰를 공유하고 싶다고 했을 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간단히 URL을 얻어서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방금 첫 번째 공유 설계 뷰를 클릭을 했죠. 그럼 지금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이 하나 나와요. 왼쪽에 보시면 A360 뷰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실 텐데 이 자체가 뷰어인 거예요. 그래서 뷰어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간단하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이 공유할 상대방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모형 뷰가 불러져서 왔죠. 오토캐드와 같이 줌아웃 기능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시 배치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Get Link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URL이 생성되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메신저나 메일로 간단하게 공유하시면 받는 분은 받은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똑같은 웹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도 바로 이 웹브라우저 상 안에서 껐다가 켰다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된 레이어 객체만 따로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검토라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라이브 검토도 이제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검토 시작하시고 초대할 사람을 클릭하게 되면 초대도 라이브 검토도 이 URL만 복사 붙여넣기로 보내주시면 받는 사람은 한 번의 클릭으로 이 라이브 검토에 초대가 되고 바로 채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움직이는 이 빨간색 마우스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된 상대방이 마치 서로 화면을 공유하고 원격 제어하듯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가 데모에서는 2명으로 했지만 3명 이상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뷰를 공유했지만 내가 DWG 파일 자체를 공유하고 싶다 했을 때 문서 공유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저는 제 주소록에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도면에 대해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세스 그 탭에서 권한을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다양하게 각자 설정을 해 주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3명 모두에게 동시에 도면을 공유를 했고요. 로컬 동기화 폴더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문서를 열었던 그 폴더와 동일한 파일이 서로 동기화가 돼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360 웹페이지를 바로 연결하실 수 있는데요. 웹페이지에서도 내 로컬 PC에 동기화되어 있듯이 웹페이지에서도 제가 사용하던 도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소유자가 제가 아닌 부분은 저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받은 파일들이에요. 그리고 계정을 동기화하는 부분을 체크를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도면을 수정하고 완료가 됐다, 저장을 할 때도 A360에 다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캐드 2017 내에서 직접 A360을 사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계정 로그인을 통해서 어디서든 내가 만든 작업 환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링크를 통해 복사 붙여넣기로 쉽게 공유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그 A360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방금 처음에 도면 열기에서 바로 A360 드라이브로 접속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외부로 교육을 나가는 경우에 그 샘플 도면을 뭐 USB에 담아가거나 하지 않고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A360에서 바로 열어서 보여드리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원격 환경에서 사용하실 때 지금처럼 로그인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서요. A360은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앱도 지원을 해요. 제가 이미지와 기능은 지금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50가지가 넘는 2D, 3D CAD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DWG 도면뿐만이 아니라 인벤터, 레빗, 솔리드웍스, 나비스웍스, 카티아나, 퓨전 360 같은 파일도 업로드해서 공유하실 수 있어요. 지금 누구나 바로 설치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모바일 장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그 구루명 표시, 화살표 표시,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자기의 코멘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설계할 때 A360 어플을 이용을 했었다면 뭐 도면 들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체크하면서 여기 벽지가 좀 떴거나 아니면 전구가 뭐 설치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들 각자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아마
뭐 그냥 현장에 돌아다니셨을 때 모바일 앱으로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석 추가 기능, 하나의 도면을 여러 사람들이 코멘트를 남겨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어셈블리된 객체 안에서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네 번째 이미지처럼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A360 웹에 접속한 화면을 제가 캡처해놓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A360은 A360 드라이브, A360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드라이브는 폴더별 기반으로 나눠져 있고 팀은 프로젝트 기반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마 회사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도면 폴더, 컨셉 이미지, 협력업체 폴더 이렇게 폴더 단위로 만들어 놓고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에 파일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A360을 이용해서 그 중앙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버전도 계속 나오고요. 누가 언제 수정을 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무료 계정은 5GB의 저장 공간, 멤버십 계정은 25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네, 다음은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360 프로 모바일 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360 프로는 간단하게 동영상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하는 장면이고요.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해서 수정하는 장면입니다. 치수선을 뽑고 있고요. 레이어, 똑같이 오토캐드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죠. A360 모바일 앱인데요. 오토캐드를 앱에서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면을 만드실 수 있고 만든 새로워진 도면 안에서 제도를 하실 수 있고 제도된 도면을 여러 가지 편집 기능으로 편집하실 수 있고 편집된 것을 PDF로 저장해서 출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기, 수정하기, 출력하기 이 전체 단계를 이용하실 수 있는 앱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오토캐드가 없이도 오토캐드 360 프로 모바일 앱으로 거의 모든 기능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네 번째 이미지 보시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으로 작업 후 온라인으로 변경 사항을 동기화. 이게 뭐냐면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수정을 하고 나서 인터넷 연결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사항을 다시 동기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 그 캡처된 이미지 보시면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환경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도면을 꼭 한 군데에다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에도 몇 가지 파일들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360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데 했을 때 이렇게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로드를 하게 되면 A360 안에 구글 드라이브 폴더가 하나 새로 생겨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에 올려놨던 그 형태 그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른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360은 그냥 일반 기본 버전이 있고 프로와 프로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에서는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블록 갤러리에 있는 블록 자체를 바로바로 삽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관리라던가 기타 좀 더 심화된 작업들을 하실 수 있고요. 프로 플러스는 100GB의 용량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프로는 그냥 제공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360이랑 오토캐드 360 차이점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좀 보자면 A360은 물론 파일 기반이기도 하지만 프로젝트에 중심을 둔 프로젝트 기반이고요. 오토캐드 360은 파일 기반으로 파일을 직접
작성하고 제도하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이 되어 있고요. A360은 2D 및 3D 파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레빗이나 나비소스 파일도 공유해서 검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업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A360이랑 오토캐드 360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A360에서 도면을 열어서 확인을 하다가 제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미지처럼 느낌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다음에서 열기에서 내 모바일에 설치된 A360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A360으로 연결이 되면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여기서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장을 하시고 나서 내 도면을 다른 분에게 공유하고 싶다 했을 때 공유 관리에서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작업에 저의 동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할 때도 검토만 할지 같이 공동 작업자로 할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필요한 사람도 여기서 바로 추가하실 수 있고 작업이 필요한 사람도 바로 모바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토데스크 익스체인지 앱스인데요. 익스체인지 앱스는 우리가 휴대폰에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로드 받듯이 오토캐드의 추가 기능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플처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인데 수천 가지 앱이 올려져 있고요. 거기서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두 가지는 실제로 제 오토캐드에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드로잉 퍼지랑 오토데스크 C이에요. 근데 드로잉 퍼지는 우리가 도면을 작업을 하다 보면 참 쓸데없는 객체들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작업하는 걸 열었다가 막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면 막상 그려진 객체는 많지 않은데 용량은 엄청 크고 버벅대고 하는 경우에 퍼지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드로잉 퍼지는 좀 도면을 일일이 열지 않고 한꺼번에 퍼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오토데스크 C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면 소스 있잖아요. 그 도면 라이브러리를 웹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독 앱이라고 적혀 놓은 거는 드로잉 퍼지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구독 앱으로 되어 있는 오토데스크 C는 오토데스크 멤버십, 앞에서 설명해드린 오토데스크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캡처된 이미지처럼 웹에 접속하지 않고 바로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바로 삽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넘어가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해 놓은 데 보면 용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절반 넘게 준 것도 있고, 한 번씩 해보시면 정말 진작 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 한꺼번에 퍼지한 이 도면들을 덮어쓰기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면이 너무 많으면 그냥 덮어쓰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뭐 백업이라던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퍼지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C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네모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은 A360 드라이브 또는 로컬에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목록이 보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A360에 아예 오토데스크 C이라는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C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는 따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어느 폴더 있는지 찾아가지 않고 아까 데모에서 보셨듯이 도면 열기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A360 탭 안에서 열어서 사용하고요.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에 되게 깔끔하게 작성된 도면 소스예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DWG 파일 외에도 다른 3D 파일도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3D 작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유용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독 앱이지만 이 식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탭 안으로 탭을 하나 만드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참조 사이트고요. 캐드 커뮤니티는 아까 뭐 클래식 작업 환경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A360이나 오토캐드 360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계정 작성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잘 듣고 계셨죠, 여러분? 네, 문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고 제도 편집과 공유가 가능하며 25GB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모바일 장치 이름은? 이거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배경 이미지도 힌트입니다. 많이들 올려주시고 있나요? 제가 오늘 모바일 어플은 2가지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2가지가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긴 거죠. 두 번째 퀴즈. A360 탭 메뉴 중 지정한 사용자에게 링크를 전달하여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도면의 뷰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콘의 이름은? 이 배경 이미지를 제가 괜히 이걸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A360 탭에 있는 이 6가지 메뉴가 보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제 클라우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되도록이면 실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 발표 들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저희는 Q&A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깜짝 퀴즈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캐드 2017에서 새롭게 추가된 핵심 기능은? 이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정답은 네, PDF 파일 가져오기였습니다. 정답자는 장세훈님과 홍성혁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산의 제약이나 워크플로우의 증가 또는 인력수의 변동에 따른 영향 없이 복잡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이번에 오토데스크에서 새롭게 선보인 것은? 이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멤버십입니다. 네, 답변을 맞추신 김민정님, 한경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SPCK에서 질문을 드렸죠.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고 제도 편집과 공유가 가능하며 25GB의 정장 용량을 제공하는 모바일 장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요거는 오토캐드 360 프로였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장지훈님, 권준희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A360 탭 메뉴 중 지정한 사용자에게 링크를 전달하여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도면의 뷰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정답은 공유 설계 뷰 기능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이은우님, 박정현님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정답자님까지 이제 발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트러스트 DWG가 2015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일단 이 트러스트 DWG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버전에 상관없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5 이전 버전에서도 적용이 된다입니다. 네,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네. 그리고 아까 데모에서 보여주신 링크 모바일 전송에서 샘플로 링크 공유해 주세요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데모 영상을 녹화를 해온 거라서 여기서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지금 이 온라인 방식 말고 실제 랩실처럼 같이 뭐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직접 공유하고 그런 형태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공유해드릴 수 없는데 다른 형태로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다른 추후에 있을 행사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그때 공유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이슈가 많은데 그 클라우드에 올려놨을 때 보안에 대한 부분 설명해달라고 조용현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안 부분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그 아마존 서버에 저장이 돼요. 아마존 S3 서버에 저장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 메일, 본인 PC, 뭐 회사에서 관리하는 그 서버보다 훨씬 더 관리되고 있는 그리고 더 강한 보안이 있는 곳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A 질문까지 받아보았고요. 저희가 다우데이터 SLCK 처음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마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처음이라서 조금 딱딱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재밌는 컨셉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온라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